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보수는 어디 있느냐, 진짜 파이터는 어디 있느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의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발굴해 나가고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눈앞에 두고도 이틀 내에 남들이 2년 아니 20년 걸려도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엄청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청문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 지금 역사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이건 2020년에 미통당 시절에 유승민, 이준석이가 얘기했던 건데 최근에 한동훈이 또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뭐지? 싶었던 얘기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당당하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그 서면 질문에 답변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니들이 나를 탄압할 거야? 나는 할 말을 다 할 거야. 그뿐만 아니죠. 자유통일당 관련된 입장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인지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박근혜 탄핵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용기 있죠. 자, 김문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면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청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다가 이후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입장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마음에서 탄핵이 부당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민주당의 박해철이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도 헌재의 결정은 인정하지만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헌재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역사가 다시 평가할 것이다 라는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2019년 8월 광화문에서 열렸던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 연합 집회에서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이 후에도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묻는 질문에도 헌법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했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우문현답을 했는데요. 쟤들이 이렇게 저렇게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꼬리를 잡으려고 해도요. 급이 안 맞죠. 헌법 정신도 인정하면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수립이 완료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라는 현명한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과거 우파 성향의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빨갱이다, 기생충을 잡아다가 뒤주에 넣어야 된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야 시절 광장의 대중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라면서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얘기죠. 저 그때 제야였어요. 아스팔트였어요. 동일한 잣대
얘기하지 마세요. 장관이 되면 정제되게 얘기를 할게요. 참 김문수 지사가요. 용기도 있지만 현명하다 후보자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같이 창당을 했던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용기 있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 김재원 전 당시 최고위원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을 했던 부분 갖고서는 최고위원직을 박탈하기도 하고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그랬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징계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 이건 정당인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양심 있는 투사로서의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보수가 포용을 해야 될 정치적 지평에 있는 것인가? 극우라고 그동안 선긋기하고 폄훼했던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치적 지향 같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이용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국회 포위했던 기억이 있죠. 2019년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이용우가 주동자다라고 또 비난을 하려고 했죠. 2019년 12월 16일 다수의 보수단체가 공수처 설치법과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발해서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이후 본청 난입을 시도했던 사안이라는 건데요. 그 당시 발언 경찰에게 뒤로 물러나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또 직권남용이다, 문재인의 다리를 물어뜯던지 귀를 물어뜯어 날치기를 못하게 막자, 빨갱이를 좋아하는 국회의원을 북한으로 보내든지 감옥소에 보내자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집회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의 퇴고 요청에 불응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법안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독려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당시에 김문수 후보자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폭력 행사했다, 불법행위 주동자였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공수처, 패스트트랙 옳았던 것입니까? 그리고요, 국회 안에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국회 건물 밖에 있었어요. 오히려 경찰들이 훨씬 많았고 우리는 진짜 어머니들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퇴거 요청에 순순히 퇴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울분에 지금 처해가지고 진짜 목소리를 내고자 모였는데 경찰이 집에 가라 그러면은 그냥 순식간에 다들 해산이 됩니까? 별다른 심한 충돌 없었고요. 다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김문수 지사를 공격을 합니다. 니네 그동안 운동권 하면서 공공기관 점거하고 불 지르고 했던 사람들 다 배지 달았잖아. 고위직들 다 했잖아. 정부에 노무현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 동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자,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 김문수 후보자 용기를 내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확증된 보수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좌파 눈치 안 보고 이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서 민노총 박살내라라는 임무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 확실히 보수의 진정한 리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좌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수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념 논쟁에 뛰어든다고 논평자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좌클릭을 해서 선거의 이기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노력하고 투쟁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의 70%가 보수가 되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이진숙, 김문수와 함께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